휴먼 에러의 예방과 관리. 이번 시간에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휴먼 에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산업안전에 필요한 휴먼 에러의 정의, 분류, 대책 등 기본적인 이해와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휴먼 에러의 개요. 먼저 휴먼 에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에러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동을 하거나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스터는 요구된 수행으로부터의 이탈, 즉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 또는 행동으로 어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에 하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과 에러를 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능숙한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실수하며 처리 능력을 벗어난 과제를 수행하려면 과부하로 놓치는 정보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을 잡는 데 있어 실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성공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달걀을 잘 삶아냅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는 인간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 개인차가 크고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차이가 큽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인간의 실수 또는 불완전한 행동에서 기인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와 소홀함, 태만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사고 당사자는 사고의 원인으로 생산 시간에 대한 압박감, 걱정 또는 초조함, 피로, 장비의 결함 등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알아야 하겠습니까? 에러는 재해 및 아차 사고의 숨은 원인 파악에 필요하고 사고, 사건 보고, 시스템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직무에 발생 가능한 에러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중대한 상황의 에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 품질, 생산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에서 발생된 에러는 최적 조건이 아닌 결정이나 행위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값비싼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휴먼 에러의 발생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처리 과정 중에서의 결함이 실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뇌세포의 뉴런 레벨에 오신호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며 자율 중추신경계와 운동기구의 부조화가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추론은 그 방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현상으로 받아들여 그 분류의 방법도 차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미리 의도된 행동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할 수 있는 질문은 첫째, 행동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는가? 둘째, 행동이 계획된 대로 수행되었는가? 셋째,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가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행동이 계획된 대로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와 계획된 대로 행하였지만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즉, 에러는 실수와 오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의도되었던 행동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행 과정에서 수행이나 기억에 실패한 경우를 말하며 오류는 행동이 미리 정해진 대로 수행되었는가에 상관없이 판단이나 추론의 과정에서 실패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으로 살펴보세요. 스웨이는 수행 과정 중에 에러로 생략, 에러, 시간적 에러, 수행 에러, 순서 에러, 불필요한 수행 에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고 영향을 준 인자 분류를 외적 인자, 내적 인자, 스트레스 인자로 제시하였습니다.
라스무센은 인지 수준별로 GEMS를 제안하였는데 인지적 능력이 덜 필요한 단계에서부터 기술, 규칙, 지식 기반 수준의 순서로 하고 각 단계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러는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요? 인간공학자인 미국의 스누크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작업의 경우 하루당 2만 건 행위, 어떤 작업의 경우 하루 10만 건 행위의 에러 확률을 갖고 있고 80%의 에러를 찾아 수정할 수 있고 발견되지 않은 에러 중 25% 정도가 심각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00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해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건의 심각한 에러가 발생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는 8시간 근무 중 0.03%의 에러를 발생시키고 시간적으로는 작업 시간 후 2시간 경과 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불완전 행동. 이번에는 불완전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가 나름대로 일을 잘 해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부족으로 인한 오류나 실수에 의한 불완전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지식의 부족, 기능 미숙, 실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 행동을 초래한 인적 오류의 유형을 원인별로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 행동은 크게 에러와 위반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러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개인의 정신적 혹은 물리적 행동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실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불완전 행동은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반은 안전을 위한 규정이나 규칙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완전 행동의 예측과 예방은 관리자에게나 연구자에게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적 요인 분석 분류 시스템에서는 에러와 위반의 범위를 많이 알려진 라스무센과 리즌이 제시한 모델의 기초를 두고 분류하였으며 이를 그림에 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에러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보세요. 기술 기반 행동은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 기반 행동은 주의나 기억의 실패를 하기 매우 쉽습니다. 기술 기반 에러는 대개 주의 실패, 기억 실패, 기술 에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주의 실패는 많은 부분 기술 기반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거나 서두르거나 공상 중에 자동차에 열쇠를 꽂은 채 잠그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런 주의 실패 행동은 자동화된 행동에서 흔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주의나 기억 실패가 재앙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실패와는 달리 기억 실패는 점검 항목 중에 어떤 것을 빼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냉장고로 가긴 했는데 무엇을 가지러 갔는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중요한 과정을 놓치는 경우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꼭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는 기술 기반 에러는 기술 에러입니다. 훈련, 경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특정한 작업을 하는 순서나 방법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자동차 운전을 배운 사람이라도 운전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매끄럽게 운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운전에 숙달된 사람이지만 그들이 채택한 운전 방법은 특정 실패 모드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술은 자신의 성격의 분명한 표현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술 에러는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러 유형은 결정 에러로 의도한 대로 행하였지만 그 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를 성실한 실수라고도 합니다. 이런 불완전 행동은 양심은 제대로 된 개인의 행동 또는 불행동을 나타내지만 적절한 지식을 갖지 못했거나 단순히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절차 에러, 잘못된 선택,
문제 해결 에러에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람의 지각은 실제와 다르며 에러는 종종 발생합니다. 착시와 같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입력이 불분명하거나 보통과 다를 때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를 입력 에러라 합니다. 착시는 불완전한 정보들을 지각자 스스로 채워 인식하는 완결성의 원리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일상적으로 착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각 에러로 분류되는 것은 착시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착시에 잘못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위반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반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면서도 불성실하게 취급해버리거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지식의 부족이나 기능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의 부족 또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안이한 작업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인적 오류의 경우와는 다른 예방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안전 행동 뒤에 반드시 사고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은 시간 낭비야 혹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아라는 유행을 바라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 상해나 사고나 처벌을 받는 대신 편함, 시간 절약 등으로 지속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으로 인해 순환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즉 위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위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는 개인, 집단, 조직에서 요구하는 안전활동과 대립되기 때문에 안전개선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합니다. 일상적 위반은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고 종종 감독자조차도 용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 정해진 속도보다 항상 시속 10km를 더해서 주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속도 위반이지만 단속 기준이 시속 110km 이상이라면 단속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시속 100km 구간에서 항상 110km로 주행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일상적으로 속도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위반은 용납되며 심지어 감독자에 의해 조장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교통당국에서 5km/h나 그 이하를 초과하면 단속을 한다고 하면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상적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규칙을 적용할 감독자의 묵인이 없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일상적 위반과 달리 예외적 위반은 감독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꼭 개인의 전형적인 버릇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감독자가 묵인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km/h 구간에서 150km/h로 주행한 것은 예외적인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예외적 위반이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위반을 다루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개인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기 때문에 특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반을 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거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로 인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잘못되었으면 불행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인 시민일 텐데 아직도 잠재적 비극의 길로 달려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휴먼 에러의 예방. 그렇다면 이 휴먼 에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에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에러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더 많은 에러를 유발하기도 하죠. 인적 요인 연구가들은 에러를 거부하기보다는 에러 자체를 인정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불완전 행동의 유형을 그 배후 원인에 따라 미숙련자의 오류, 숙련자의 실수, 불성실한 태도와 의욕 저하로 인한 규정 위반 등을 다루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보세요. 신입 근로자들은 새로운 현장의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여 취사 선택하고 단기에 기억한 것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지 망설이게 되고 확인하는 시간이 늦어 정해진 시간에 조작이 완료되지 않아 서둘러 판단하므로 조작에 혼란이 생기고 불필요한 긴장을 하게 되며 정신적 피로가 높게 되어 실수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미숙련자의 오류에 의한 불안전 행동은 지식 부족과 기능 미숙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예외 상황과 위급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작업 사례를 소개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련자는 작업 내용과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새롭고 낯선 일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뇌의 특성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량도 많은 반면 그 일에 능숙해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지며 적은 에너지로도 익숙하게 동일한 수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몸에 익숙한 조작을 하게 될 때는 기억의 조합이나 대응 조작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억의 생략이나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억이 틀리게 동작할 위험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잡념이나 공상이 마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익히 알고 있는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성급하게 넘어가거나 추측이나 예상에 의해 미리 행동함으로써 위험 상황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숙련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익숙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인지적 과정의 특성을 작업자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작업이 자동화되어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주의를 다른 데로 빼앗기기 쉬워진다는 점을 작업자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한다면 자신의 업무에 의식적으로 더 큰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지 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 확인과 같은 제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확인 활동을 통해 각성 수준의 감소를 방지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익숙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특성을 알고 자기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작업 상황에서 자신이 나타낼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의 반응을 적절히 다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일반 성격 검사나 내외 통제 척도 등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넷째, 직무 관련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고 공유함으로써 실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작업 태도와 의욕 저하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전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와 교육,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규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규정의 엄격한 시행도 필요합니다. 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개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평소의 사소한 불안전 행동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할 때에도 의욕상실이나 태도 불량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성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팀의 관리가 서투르면 전체 사기 의욕이 저하되고 여러 사람들의 점검 범위나 폭도 좁아져서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있은 후에 작업 배치나 작업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신뢰성은 한계가 있어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로나 주의 환기력 등 심신 상태나 작업 부하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각도로부터 휴먼 에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휴먼 에러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